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그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민경욱 전 국민의힘의 위원이자 국토본 상임대표는 말도 참 잘하지만 물론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글도 잘 씁니다. 현재 정치 국면에 처한 윤석열 후보에게 제시하는 그런 결정적 조언, 결정적 제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현재 그 정책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무엇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참 잘 정리해 놨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만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당당하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를 사칭한 정가 사범을 토론으로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궤변을 일삼는 중대 범죄자를 혼내지 못한다면 한때 검사로 지냈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주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헤쳐나가면 됩니다. 반격에 필요한 중요한 팁을 깊이 생각해보고 요청이 있다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파의 후보를 교체하는 목소리가 우파 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두루 돌아보니까 홍준표, 안철수, 김진태, 황교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를 진지하게 대안으로 추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마음을 주지 못하는 제 주변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한 무지와 무신경,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한 윤석열 후보의 역할을 교체 필요성의 중요한 이유이자 큰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논평을 조금 더 하면은 이런 아주 직시, 아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민경욱 전 위원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육성으로 부정선거 척결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파의 54%가 지난 4.15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우파 54%의 공분을 자아낼 것으로 봅니다. 그걸 모르면 산수를 못하는 바보입니다. 그걸 모르면 산수를 못하는 바보입니다. 저의 논평을 살짝 더 하면 그런 바보가 국민의힘의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보가 아니고 겁쟁이들이. 그런 겁쟁이들이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수 가운데 출세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그 소위 가장 중요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그냥 포기하는 순간, 묵인하는 순간, 무관심하는 순간, 회피하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귀를 막는 순간, 입을 닥치는 순간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또 가봐야겠죠.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저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면 일깨우려 노력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구속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깊고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깊은 성찰의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사랑하는 저와 같은 많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정말 진솔하게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받아들여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의 논평과 해설을 좀 더하게 되면은 이 문제도 타이밍을 좀 놓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출사표를 던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직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짜 증거물을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윤 후보의 문제점을 보면은 타이밍을 너무나 많이 놓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검찰 조직은 소위 상명하달이 강하고 견고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정치판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런 판입니다. 한쪽은 좀 느릿하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상황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정권 교체가 시대적 큰 사명입니다.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2월 14일 후보 등록을 하는 날까지 두고 보자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급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들은 2월 14일까지만 혼란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일사불란하게 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45일간의 혼란은 다 벌충되고 우파가 승리를 거두는 겁니까? 2월 14일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인물들, 지금 교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후보들은 그때까지 조성한 혼란과 우파 후보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죄하고 책임을 질 생각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되면 역사 앞에 그 막중한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금 선출된 후보가 교체될 수 있습니까? 현재 후보를 밀어내고 자신이 후보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 계획을 지금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그런 행동들이 아군에 대한 내부 총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일부 사람들은 제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려고 참 애 많이 쓴다는 비난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우파가 현재 확정된 우파 후보를 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욕을 먹어야 됩니다. 경선 과정의 불법성을 다루는 송사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그 과정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타파와 척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저에게 종교특위위원이란 골 때리는 직함의 임명장을 뜬금없이 보내왔다가 말도 없이 삭제해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김수진 대표에게 양금희 위원이 선거 캠프에 들어와서 함께 일해보자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김 대표가 부정선거 외치고 민경욱과 가까워서 안 되겠다며 차버렸습니다. 보궐선거를 위해 애쓰는 도태우 후보를 비난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 옳은 일을 제도권 안에서 이룩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구도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저는 살면서 도태우 후보자 같이 언행이 일치한 인물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침해된 참정권을 되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꿈은 일찌감치 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진위를 왜곡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새는 정권 교체해가 돼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제발 선공후사의 정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1월 1일 날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자 현재 4.15 총선 부정선거 규명에 관한 국투본의 상임대표의 주장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자성어 성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살을 뒤로 미룬다. 이 우파는 전통적으로 좌파하고 달리 분열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번 대선에서
야당이 실패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거의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일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 저지선도 다 무너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방선거는 다 그쪽이 가지겠죠. 그런 상황, 아주 위중한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동안 야당 여당이 정권을 교체했지만 지금처럼 기로에 선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상황인식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키고 정상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대의입니다. 이번에 아마 패배하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보통 선거와 다를 정도로 그렇게 위중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정말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정말 아마 공병호 TV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